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9월 22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미국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파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펼쳐질지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분석은 꼼꼼하게 듣고 대응하기 바라겠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충 듣고 본인의 포지션에 의해서 카이사를 분석한 것이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카이사르 분석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 참고하지 말라고 이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 봤는데, 카이사르 분석을 몇 번 봤는데 잘 맞지 않는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듣지도 말고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듣고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이사르는 기술적 분석을 70%, 매크로를 30%, 기술적 분석은 매크로에서 어떤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든지 하면 기술적 분석이 소용이 없습니다.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되고 블랙스완 상태의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급락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당일 매매 혹은 추세를 분석을 한다 해도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뒷부분에서 더 강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아시고, 대충 듣고 시황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고요. 국내 시장 최고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조정파동, 그 다음에 선물 시장, 위클리 옵션 월요일 분석, 좀 세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10월물 코스피 옵션 분석, 12월, 그 다음에 3월물까지 합성 포지션 분석, 10월물 각 주체별로 포지션 분석,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입 회원분들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위에 시청을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카이사르 기준선 활용법, 카이사르는 매크로를 30%, 기술적 분석 70%, 그리고 신고가가 경신을 했을 때는 모든 지표가 없어요. 매크로도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 추세선이라든지 수평 추세선, 사선 추생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 분석에 의해서 시황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청하고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 선물옵션 교육 영상 있으니까 꼭 멤버십 회원들은 이 부분을 꼭 시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들어오시면 매매 원칙 세우기, 매매 원칙을 본인이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당일 매매 회원이 있고요, 추세 매매 회원이 있는데, 추세 매매 회원 같은 경우 카이사르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세 매매 회원들은 카이사르 시황을 참고하지 마세요. 당일 매매, 철저하게 당일 매매 분석을 해서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당일로 승부를 봅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100%에서 500% 구간 찾기, 그 다음에 선물로 3포인트 이상 수익 내기, 이렇게 당일 매매로 철저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시황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카이사르 시황을 참조하지 마시고 다른 전문가에 가서 카이사르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한테 가서
듣고 시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튜브 회원들 중에 매매 원칙 세우지 않고 트레이딩 방법, 옵션이란 뭔지 모르는 분들 되도록이면 투자하지 마시라. 파생판을 떠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파생판에서 살아남는 확률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확률 값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고수라는 것은 없는 거고요. 하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거고요.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하수인 거죠. 그러나 하수이면서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고수이면서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황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시황을 가지고 돈을 잘 벌면 고수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시황이라도 돈을 못 벌으면 하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 포함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파생을 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카이사르는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 비중이 다 다릅니다. 카이사르는 이 4.5에서 4.0 사이가 이 안에서 움직이면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이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이게 몇 개월 전부터 다 말씀드렸고 23년도 이때 24년도 4, 5월달 그 다음에 25년도 1, 2월달 4.5가 넘어갔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죠. 그 다음에 하방으로 또 4.0 이하에서는 증시가 견고한 이제 상승 국면을 맞이했는데 24년도 8월 달만 좀 다른 면이 있었죠. 이때 금리가 한 번에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4% 이상 3.8%까지 급락을 하고 최하단이 3.6까지 내려왔는데 이 당시 엔캐리 자금 청산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됐죠.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4.5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S&P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P 지수는 한 달 더 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어요. 지난번 여기 S&P에서 제가 두 번의 전망이 약간 틀렸고 나머지 전망은 되도록 다 맞았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후행스팬 붕괴 안 되면 이게 저점이다. 여기서도 후행스팬 붕괴 안 되면 저점이다. 그렇죠?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S&P가 우상향으로 가는데 우리 시장이 꺾일 일은 별로 없죠. 작년 12월 탄핵 국면이 펼쳐지면서 조정이 된 거지 미국 시장이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반대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S&P가 지금 4월 그러니까 25년도 6월 달에 캔들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후행스팬이 캔들을 이탈하고 있지 않다. 갈 때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6,700선 부근에서나 혹시 매도를 조금 하면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6,700까지 올라왔고 여기가 6,900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후행스팬 상단은 7,120포인트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추세가 또 이어지겠죠. 7,000선, 7,200선까지도 여기는 버블 구간입니다. 어쨌든 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깨지 않는 한 계속 우상향이다. 그리고 5일선을 주목하라.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카이사르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후행스팬이 일봉에서 캔들을 깨지 않으면 계속 간다. 5일선을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간다. 그게 이탈이 됐을 때
조정의 빌미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꺾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방 공략을 한다. 이게 카이사르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S&P 이쁘게 줄기차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락을 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숏을 생각했을까요? 카이사르가 하방을 얘기했을까요? 이때 하방을 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S&P 500 지수 월봉으로 보게 되면 S&P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추세선 딱 짚고 올라갔죠. 25년도 여기에 제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파동 좋아하시잖아요. 파동. 이 파동으로 보면 1, 2, 3 그렇죠. 1파동은 요게 3파동이라고 보면 눌림 4파동, 5파동 올라가는 거죠. 여기 눌림 4파동은 1파동을 이탈하지 않는다. 알았죠? 엘리어트 파동에 정확하게 찍고 갔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지금 상방으로 진행되는 1, 2, 3, 4, 5파. 5파는 어디까지 1파 폭만큼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할 때 이 폭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7,500선 전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못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1파 폭만큼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면 뭐가 된다? 버블이 된다. 왜 그러냐? 여기 검은색의 추세선을 이 연결을 하면 지금 추세선 상단에 왔어요. 여기서부터 밀려도 되고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이 빗각 추세로 상방 끝자락까지 가는 추세로 가면 이 부분은 버블로 올라갔다가 꺼지는 부분이 된다. 그렇죠? 그럼 다시 조정이 6천선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는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올라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어때? 돌파가 됐죠?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기술적으로는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파동이고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는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영역을 갈 때는 갈 때까지 갔다가 내려서 이 추세선을 지지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급등 파동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이 자리는 나중에 페이크 파동이 돼서 훗날 돌파가 돼야 이제 상방으로 가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지금은 추세선 돌파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영역이니까 신고가니까. 그렇죠. 추세선 저항에 여기서 6,500선에서 무너졌어야 된다고. 그래야 뭔가 대비를 할 수 있고 이 추세선 하단 5,50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는 이 추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1, 2, 3, 4라고 하면 이게 요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1파의 크기만큼 갈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이 내려온 폭의 절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런 걸로 분석을 했을 때는 7선선 내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러지면 여기서 저항일 때 하방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악의 구간을 가는 자리를 보고 대응을 하고 그래서 7천선까지 간다 하고 하방 포지션을 내가 여기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렸다가 내려와서 이 빗각 추세를 지지를 하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부러져서 저항일 때 여기서 숏으로 하방 공략을 하든지 이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언제든지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냥 내려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더 갔다가 내려가느냐 이런 차이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카이사르 생각은 뭐 갈 때까지 가다가 내려서 이 자리를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지지를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는데, 꺾어지면 요 올라갔던 자리에서 음봉이 봤을 때 하방 공략하는 것이 숏으로는 좋다. 지금 상방 타고 있는 것은 그냥 계속 들고 있다. 7천선 내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 이게 지금 후행 스팬으로 딱 저항 구간에 왔어요. 그렇죠? 빗각 추세로다가 저항이 6,770포인트 일봉으로,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되면 6,900선 내지 7,000선 부근, 이게 빨리 가면 6,900선 내에서 저항을 받는 거고, 천천히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7,000선까지도 도달이 되겠죠. 어느 시기가 이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에 따라서 고점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770에서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추세선 일봉으로 봤을 때 꺾인다,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고, 이탈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후행 스팬이 내려와서 지지 구간이 되고 6,500원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고, 시장이 완전히 부러지기 위해서는 6,500선이 부러져야 하방이 된다. 그럼 결론, 단기적으로 추세선 6,770선 부근이 일봉으로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파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770선을 주목하라. 만약에 돌파하면은 6,900선까지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그런 버블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숏은 요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야 되기 때문에 6,500을 깨야 된다. 6,500 깨기 전까지는 눌림목 조정 계속 상방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된다. 6,500이 깬 다음에 저항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숏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환율.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환율 동향이 이상해졌어요. 중국은 강세로 지금 돌아섰고요. 그렇죠? 엔화는 지금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약세. 근데 일본이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죠.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는 금리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결정을 아마 해야 될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지금 일본에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번에 총리가 사임을 했죠. 그러면서 결정을 안 하고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새로운 총리가 지금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총리 두 명이, 하나는 아베노믹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전 아베 총리의 그 버금가는 상당히 우파 쪽에 있는 그런 총리 지명자고, 하나는 이번 그 총리하고 성격이 비슷한 총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베 성격이 우파의 그 여성 총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가 어떻게 된다?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총리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이게 급등을 하면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엔화하고 원화를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엔화가 이게 150엔, 151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엄청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 그러면 우리 시장의 원화도 어떻게 돼? 원화도 약세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1399원.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
1423원, 1444원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고 이제 9월달 명절 앞에라는 거, 그렇죠? 10월 지금 3일부터 이제 연휴가 꼭 들어가는데 지금 한 10일 동안 계속 쉬어야 되는 그런 앞에 예전만큼 뭐 추석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명절 앞에 두고 불확실성이 산재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에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뭐 행보 파동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0월 달에 일본 총리가 정해지면서 엔화가 약세로 간다면 우리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약간 조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다른 총리가 돼서 안정을 찾는다 하면은 엔화도 안정이 잡고 원화도 안정을 찾게 되면 10월 달에 뭐 옆으로 개걸음 장세 아니면 추가 조금 상승을 했다가 쉬는 장세로 해서 11월 달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지금 엔화의 변화를 잘 봐야 된다. 총리가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엔화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10월 달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 시장은 연휴를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몰리는 9월 하반에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은 카이사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동요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마세요. 카이사르는 지금 금리와 환율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크로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배제가 됐어요.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들어서 전망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분석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3385포인트가 추세 저항인데 여기가 막혀야만이 465선 막혀야만이 하방으로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돌파가 돼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컷 상방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기술적 부분이고 최대 상승은 3500 한 28포인트 선물로 485선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추가 상승을 485까지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꺾여도 상관없어요. 왜? 이 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거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3000선까지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후반기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호재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급등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서 상방으로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기술적으로 눌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방으로 베팅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 어떻습니까? 확장 상방으로 왔죠. 그때 여기서 확장형이라고 확장형으로 이곳에서 갈림길에서 돌파를 못하면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3000선 가까이 그래서 20주봉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런 파동 돌파돼서 어떻게 돼요? 확장형 상방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기 갈림길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확장형에 원래 확장형 이런 파동이 전개가 돼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저 쉬었다가 이 행보 파동이 3개월에서 예전에는 한 7, 8개월까지 조정을 보였으니까 여기를 돌파 못하면 계속 이런 행보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 돌파돼서 확장형 상단까지 가버렸어요. 찍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딱 걸렸어요. 3466포인트 구간. 이게 과연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냐. 오버슈팅이 나오면
3,512포인트가 상승 파동의 1.62% 구간, 선물로 480에서 482.599가 됐죠. 이게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이 고점을 높으면 여기서 행보를 보이든지 약간의 눌림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조정 파동이 되려면 어느 지수가 부러져야 되느냐? 471.25에서 50 부분이 부러져야 된다. 여기가 부러지지 않으면 계속 상승이 되고,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약간 행보 눌림 파동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맥점 구간을 다시 설명을 하면 471.25나 50 부분을 계속 지지하면 선물로 우상향으로 된다. 지수로는 3,429포인트. 그렇죠? 3,429포인트 전후를 지지를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이 되고, 부러졌을 때 그때 하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당시 확장형 파동 잘 보라고 그랬어요. 행보 파동 보인다. 3개월 동안 행보를 보였지 않았습니까? 상승이다 하락이다 논하지 말라. 잘못하면 깡통 난다. 그렇죠? 급등락 파동이기 때문에 올라갈 듯 밀어버리고 밀을 듯 올라가고 계속 그런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때 여기서 삼각수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서 시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삼각수렴이 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여기가 관림 구간이다.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3,000선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보이고 이제 반등을 할 거고, 이게 돌파가 되면 쌍봉. 그렇죠? 여기 쌍봉을 돌파하면은 여기서 숏을 잡았다 하더라도 하방을 노내야 돼요. 급등 파동으로 확장형 상방에 가서 지금 딱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그러면 3,400 한 70포인트 되겠죠. 이 추세선 돌파 못하면 하방으로 계속 행보나 조정 파동이 되는 거예요. 돌파되면 컷하고 상방으로 붙어야 되죠. 3,500, 3,570포인트, 여기는 어떻게 3,600선까지 추세선 상방으로 가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분석이 제가 하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단 추세선이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우선 여기 위에서 계속 빗각 추세 상방 저항에 딱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음봉 떨어졌죠. 양봉이 딱 갖다 붙였죠. 다음날 음봉 떨어졌죠. 월요일날 만약에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갭상승에서 음봉 떨어지겠죠. 돌파하면 컷 주고 상방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촘촘히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일단은 이 자리가 오면 매도를 쳐라. 그렇죠? 갭상승에서 얼마? 3,470선 전후가 될 것이다. 이 자리 오면은 일단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보고 때린다. 그런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 그러면 컷을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스위칭 매수를 하시든지. 만약에 최고가에 때렸다. 이게 하락하면 몇 포인트짜리 돼요? 그건 알 수가 없죠. 1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5일선 무너지고 저항이 돼서 21선까지 오면은 20포인트 선물로 20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한 150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내가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뭡니까? 이거 여튼 초록색이 쭉 해서 5일선 지금 계속 타고 있죠. 5일선 타고 있으면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방으로 구축하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 5일선에 멀어졌을 때 수익 청산을 하든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도를 했는데 컷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지, 하방으로 포지션 구축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네. 왜? 카이사르는 추세 매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쭉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이런 저항 빗각 추세선이든 어떤 추세선에 왔을 때 도착하면 매도를 친다. 그 대신 그걸 돌파하면 즉시 컷이다. 왜? 신고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 저항이다 지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면 무조건 컷을 줘야 돼, 일단은요. 그렇죠? 3288포인트, 지난번 여기 찍고 내려간 자리를 돌파를 했다. 신고가로 간다. 그러면, 숏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컷하고 상방으로 바로 돌려야죠. 그걸 못 불리는, 이것을 못 돌리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파생인으로서 빵점이죠. 일단 컷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매수는 못할 망정.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삼성 하이닉스도, 제가 8만원 오면 어떻게 된다? 한번 눌린다 이거죠. 근데 그 눌린 정도가 뭐 살짝 눌려서 다시 벗겨가면 이런 추세선 85,000원까지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상당 기간 또 싸워야 된다. 왜? 매물이 있잖아요, 매물이. 이 매물을 돌파하려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에 개인이 물린 게 얼마라고요? 20조. 이게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8만원 넘어가면 눌린다. 79,900원으로 어쨌든 마감이 됐죠. 고가가 얼마예요? 81,800원에서 79,900원이면 어때? 거의 2,000원 가까이 하방으로 밀린 거예요. 위에서. 2,000원이면 적은 프로테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파생에서 2,000원이면 엄청난 풋옵션 더블 나오는 그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대장주인데요. 하이닉스가 3파동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제 3 올라왔는데 1대1 파동이면은 31만 8천원, 그게 32만 원대인데 이제 돌파를 했어요. 우리 방송 회원들한테는 제가 여기 8만 5, 39만 원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1.38% 구간에 오죠. 대부분 여기를 만약에 터치를 하고 눌림을 주면 어디까지 기본 간다? 1.43만 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터치하고 터치 못하고 조정받는 거하고 터치하고 조정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터치 못하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다시 조정받고 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친다. 38만 5천원까지 친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야죠. 32만원대 강력하게 매수. 다시 쌍봉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5-12, 3파까지 가는 43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카이사르는 만약에 연말에 간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정도 38만원대 정도 터치를 하고 조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32만원대든 뭐 5만원대든 요 위에서 10%에서 한 15% 조정을 보인 다음에 32만원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43만원대로 가는 파동이 유력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3,500이 아니고 연말에 4,000선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3만원 가고 삼성전자가 최소 85,000원 못하면 뭐 9만원대까지라도 올라오면 4,000선을 갈 수가 있겠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지수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연말 12월 혹은 뭐 내년 1월 달에 뭐 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지수 상승의 키를 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늘 분석을 같이 해야만이 파생해서 상방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그냥 팍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석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지수 분석을 분봉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시장에 475.40을 엄청 강조해서 이 자리를 이탈이 되면 하방으로 5일선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하고 일청을 하고 나머지는 컷 아니면 본청 이렇게 당했겠죠. 여기서 되돌아 올라왔을 때 저항 하방 공략 쌍저점이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마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여기는 제가 매수는 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청산만 하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데 돌파를 실패하다가 5일선까지 조정받고 이제 올라오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5일선으로는 475.40이 키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5분봉 474.30 부분이 되네요. 중심값이. 그 다음에 30분봉으로는 제가 이 밴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숏으로 공략하라고 안 했지. 요 밴드 안에면 이런 데서 하방 공략을 하고 어떻게 지지되면 상방. 그렇죠. 여기 딱 터치하고 올라와서 야간장에 이 정도 올라왔죠. 또 만약에 야간장 올라온 그 탄력으로 가면 요 상단까지 올라가면 얼마예요? 48만 2천. 여기서 쌍봉 맞고 밀린다. 그래서 473선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밑으로 465선까지 내려온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하락이 없고 상승이다 하락이 아니고 고점을 돌파 못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싸우다가 이탈이 되면 이렇게 된다. 지지하면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돌파하면 금요일날 고점을 돌파하면 최대 상승은 48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겠죠.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된다. 60분도 마찬가지예요. 60분 추세선 지지하면 위쪽으로 부러지면 하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분봉을 쭉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240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과일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470선 지지가 되면 계속 상방이 되고 위쪽으로 여기는 485선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지금 추세선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0딕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캔들이 아니요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를 해버렸죠. 여기서 그러면서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나서 지금 양음에 한번 불꽃을 튀겼다가 조정을 받을 건지 그냥 눌림 조정을 좀 줄 건지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거의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위로 가서 딱 튀면 최대 485선 부분까지 만약 바로 꺾여 버리면 460선이에요. 여기 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 양음 그러면 또 양이 나와야 될 찬스죠. 고점을 돌파 못하면 음봉 확률이 매우 높다. 월봉의 끝자리까지 저항은 이제 483선 내외가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렸어요. 위에서 이제 다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 위에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3528포인트, 485포인트 최상단 이렇게 분석이 되죠. 지금 주봉으로는 맥심이 찾고 이게 오버슈팅 되면
월봉으로 가는 일봉으로도 딱 추세선 저항에 지금 딱 걸려 있고, 그래서 월요일날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상방으로 로켓으로 발사가 돼서 버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 파동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8만원대 저항이고, 지금 하이닉스 윗골이 달았는데 38만 5천원 내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갖다 조정을 받을 건지 그냥 받을 건지를 월요일에 아마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지수 쭉 분석을 해서 지금 일봉 월봉 다 중요 지지와 저항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에서 이제 이 분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는지를 제가 뒷부분에서 카이사르 생각을 전달을 해 드릴게요. 그럼 금요일날은 카이사르가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하자고 했냐면, 하방면 시초가 2.0 5분봉 음봉 발생했을 때 매도, 그렇죠. 480선 왔을 때 매도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2포인트 이상 시초가에서 붕괴됐죠. 그리고 나서 하방으로 특히 여기 470 5.40 붕괴하면 하방 공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하방 공략 482.에서 484.20 5분봉 확실한 경우에 이제 여기도 추가적으로 매도 공략이 가능한데, 여기 475.40 붕괴 신중 매도 9시 30분까지 저항일 경우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파동이 여기서 내려와서 쌍봉 맞고 내려왔을 때 지지를 보였죠. 여기 단기 매수 청산하고 이탈이 되고 본청 하방, 여기 되돌림 매도, 그렇죠. 이게 카이사는 자동으로 선이 나와요. 컴퓨터에서 기준선이. 그래서 이 자리가 생명선이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금요일날 시장에서 여기 쌍저점이 쓰면서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디스코드로 전달을 해드렸어요. 매수 구간은 475.40 붕괴전 매수, 그렇죠. 시초가 대비 매수 대응은 5분봉 양봉, 이건 조건이 안 됐잖아요. 475.40 붕괴 전에 매수를 하자. 매수를 했는데 올라갔죠. 쭉 거의 2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청산한 다음에 다시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청산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고, 안 되면은 1.0 컷을 당한 그런 매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왔을 때 재매도로 진행이 됐다. 야간 시장에도 제가 475.40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매도, 여기는 매도, 어떻게, 컷. 그 다음에 양봉으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여기가 돌파돼서 안착. 여기 돌파해서 뭐 안착도 된 거고, 1포인트 컷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분석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포지션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 이건 지난번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포지션을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황을 들어야만이 아주 객관적으로 흡수가 된다. 자신이 나는 하방이다, 하방 포지션을 왕창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황을 들어보세요. 상방 얘기는 안 들립니다. 다 하방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파생과 주식시장에서 남 탓을 하는 순간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지수라는 건
어떻게 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분석을 철저하게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다른 이벤트가 펼쳐짐과 동시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 그런 문제라든가 호재,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이 급변동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인데 내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분석을 할 뿐이에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일 어느 선이 붕괴가 되면 나는 하방 공략을 하겠어. 어느 선이 돌파가 되면 나는 상방 공략을 하겠어. 하고 시나리오라든지 분석을 철저하게 해놓은 다음에 내일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그 시나리오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지수를 딱딱 맞추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딱딱 맞출 거면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없죠. 어떤 전문가가 딱 한 사람이 나와서 잘 맞추는 사람이 내일은 그냥 3,500선 가 그냥 매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고 내려간다는 사람이 있고 무슨 금리로 인해서 관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의해서 프랑스 IMF로 가느니 안 가느니 영국도 휘청거리니 세계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상방으로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올라가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이 다 다른데 어떻게 상승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카이사르는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무슨 기준선, 어떤 기준선이 지지가 되면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고 어느 기준선이 돌파가 안 되면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80%의 확률이다. 여기는 60%의 확률이다. 그 확률 값에 의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왜? 매크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때도 어떤 때는 호재인데 폭락을 하고 금리 인상이 악재인데 폭락을 하는 게 폭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매크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세 매매를 한다는 거죠. 카이사르는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추세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만 하고요. 당일 매매 80% 확률 구간에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카이사르는 철저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면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하고 캔들이 5일선 붕괴하면 매도 위주로 대응을 하겠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일선을 계속 타고 있는 캔들에다가 올라오는 놈한테 계속 매도를 치면 얘가 내려갑니까?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본을 모르는 기본을. 기본. 그리고 카이사는 손익비 3대1로 확률 게임을 한다. 옵션 같은 경우는 총 자금 자산의 10분의 1씩 반복적을 진입과 청산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0만원짜리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해서 100만원씩 10번을 승부를 보시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옵션 만기날 양매수를 권장을 한다. 만기 전전날이라 이런 경우에는 양매수도 권장도 안 하고 프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양매수하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만기날만 한다. 그리고 이 만기 양매수하는 방법을 유튜브로다가 전부 알려드렸죠. 그 1년 전 거랑 다 교육 자료 있어요. 공부도 안 하시고 추세 매매 한다고 어설프게 시황을 듣고 나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옵션은 전업투자 1회 매매 시 300만원 이하씩. 그 다음에 옵션 직장인 경우엔 100만원 이하씩 투자를 권장한다. 이거보다 더 크게 매매를 해서 수익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거예요. 옵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300만 원이 어떻게 반토막 나버려요. 150만 원. 그냥 1시간 만에 깡통 나기도 하고. 결제 들어가면 그냥 10분 만에 몇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다가 자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도박도 보통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씩 태우는 사람은 1억 원 삼성전자 사서 이게 2% 하락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니요, 20%, 2천만 원이면. 20%가 오르려면, 어떤 때는 한 1년 내내 올라야 돼요. 그런 자금을 그냥 한 방에 질러버려, 옵션에.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 중에 도박이에요, 도박. 엄청난 도박. 그리고 카이사로도 매일같이 3시간씩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조금이나마 나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카이사르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3시간 이상 안 해도 돼요. 카이사르를 질 것 같다 그러면 저보다 2배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황은 꼼꼼하게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렁설렁 한 번 듣고 나서 카이사르가 상방 얘기하네? 하방 얘기하네? 그게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손실 나면 카이사르 못 맞췄네? 맞췄네. 저는 그런 거 잘 맞췄다고 한 적도 없고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저는 확률 게임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당일 매매 77%, 추세 매매는 본인이 결정하고 하시라. 시황 참고하고 투자에 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꼭 듣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10월물, 12월물, 내년 3월물까지 합성 포지션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 4일, 3일, 2일, 그 다음에 이건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도 세력들이 시장을 어디까지 태우고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도 세력들이 이 전일은 한 80까지 지금 확장을 했다가 또 다음날 이게 줄였어요. 77%까지.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한 5포인트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선물을 여기 옵션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선물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3500선 턱 밑이고, 그 다음에 이 심리적으로 저항 구간이고, 여기도 35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도 세력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을 무조건 돌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코를 막 쥐고 있고, 뭐 상방으로 매수를 들고 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가 부러지면 도망 나오는 자리를 찾고서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 매도도 마찬가지. 3,500원 도저히 넘을 수 없어. 그러면 올라올 때만 매도를 치는데 3,500 어디 선을 돌파했을 때 내가 컷을 줘야 된다는 걸 정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컷 자리가 나오지 않는 추세 매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컷이 없는 매매는 파생해서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 부산, 여기 쪽 상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부산에서 고속도로 타고 딱 서울로 바로 가면 좋겠으나 이렇게 그냥 가지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이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제주도에 가서 요양도 해보고 싶고 다시 집에 와서 뭐 챙겼다가 대전 정도 갔는데 뭐 놓고 왔다 해서 다시 부산에 왔다가 이렇게 해서 대구로 갔다가 이게 뭐 청주로 갔다가
뭐 성남으로 갔다가 이렇게 서울로 가는,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다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 만약에 서울에서 반대로 이게 부산을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방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서울 왔다가 성남 왔다 다시 가고, 여기서 서울 왔다가 오산쯤 왔다가 다시 갔다가, 여기서 대전 왔는데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대전서 이렇게 놀다가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파동을 전부 견뎌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만 딱 꽂혀 있어. 뭐 하방이다 그러면 그냥 내일부터 그냥 3,500이 저항입니다. 그러면 3,500에서 그냥 3,000 가는 줄 알아. 네, 3,200 막 한순간에. 이거 언제 갈 줄 알아? 네, 안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4,000 간다고 하면 막 바로 가는 줄 알아. 이게 다음 달에 갑니까? 그 다음 달에 갑니까? 그것을 이 지금 세력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10월 달에 여기 막아놨고 11월 달에 막아놨어요. 12월 달에는 지금 490, 그러면 3,600선 정도까지 열어놨다. 그 다음에 내년 3월이나 6월물에 지금 500, 3,600, 3,700선으로 지금 자리 나오고, 이렇게 서서히 간다는 거지. 가더라도 여기서 막 급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눌렸다가, 갔다가 눌렸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가버리면, 500 가면은 어떻게 숏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냥 급등을 해버리면, 숏으로. 갔다가 팡 하고 떨어질 거니까. 이게 여기서 내년 3월달, 6월달까지 그냥 다 이미 목표 달성했는데 여기서 계속 막 더 가? 그건 이제 26년도 9월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6년 12월물도 보고, 거기서 더 확장했으면 가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조정받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월물은 477, 480선 전후가 제가 막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사지 마라.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도 유효가 됐죠. 475에서 매도 한 분들 쭉 해서 5포인트 수익 났고, 그 다음에 또 양봉 났을 때 매도 본 사람 금요일 날 쭉 빠져가지고 한 4포인트, 5포인트 또 수익이 났잖아. 두 번에 10포인트 수익 난 거예요. 그게 숏으로 하방 구축해서 수익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80선을 막혔다고 판단이 됐을 때 컷 잡고 그냥 매도해서 오버했던 분이 거기서 청산을 하는 거예요. 왜? 5일선 안 깨니까 5일선 부분에서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내려갈 걸로 생각하고 계속 지고 있다가 도로 올라가 버려요. 내려갔는데 5일선 맞고 또 올라가고, 5일선 깨져야 크게 하락 파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5일선 부근에서 청산 안 해. 왜? 더 내려가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매매는 파생해서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옵션 이야기, 변동성 지수 9월 달에 큰 변동성에 의해서 옵션에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 아니면 10월 달에 크게 터진다. 10월물에서. 근데 9월 달에 9월 초 되자마자 상방이나 하방에는 크게 열렸죠. 그때 변동성 지수 27까지 내려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나서 콜에서 엄청나게 크게 터졌죠. 일주일 만에 뭐 40배, 뭐 50배 막 터졌다. 예. 그러면 뭐 장을 몰랐으면 숏으로 들고 있었을 때 숏으로 칠, 만약에 콜로 3 이렇게 들고 있어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어요. 뭐 6대 4로 들고 있던 양매수를 했던 분들도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왔고. 왜? 모르겠으면 양매수를 하시면 되죠.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얘기를 했으니까 왜 그건 안 따라 하셨을까? 그렇죠? 네.
금요일 날 지금 변동성 지수는 35. 그렇죠. 35. 30에서 지금 뭐 약간 높은 상태. 40하고는 중간 단계. 그렇게 네이키드 매매는 해도 되는데 양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자. 양매수는 하여튼 30에 근처가 된다든지 30 이하에서 양매수를 해야 크게 수익을 내지 비싸면은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하게 되면 쭉쭉 해서 미결제 세력 480선 전후 저항, 외인도 저항, 금융투자는 475 저항. 3명은 지금 요 이상을 원치 않고 개인은 상방, 기타 법인 상방. 그래서 3대2로 지금 싸우고 있다. 어디다? 477에서 482 구간. 아시죠? 그래서 월요일 날도 여기 올라오면 하방맨들은 무조건 하방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야. 컷 당하는 한이 있어도 완전 때려. 그리고 멋지게 컷 당하는 거예요. 상방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사서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482.50 막 돌파하고 위로다가 쇼 커버링 나와서 급등을 하게 되면 콜로 어떻게 초대박이 나는 겁니다. 쇼 커버링 걸려보세요. 막 두룩 하고 막 가버리지. 예전에 팬데믹 때 겪었던 사람 알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아침에 2시간 만에 20포인트 올랐어요. 예. 콜이 몇백 배 났어요. 예. 여기 죽었다가 0.01짜리 콜이 관통권 닫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 몇십만 원 갔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상방을 믿는 사람은 여기 돌파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콜 사서 승부를 하시고 여기서 이 승부를 보시면 돼요. 이런 데서는 승부 매매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나는 양매도 세력 외인 금투를 믿고 하방으로 숏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 아니야. 개인도 만만치 않아. 기타 법인도 돈 많아. 요즘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법인이 매일 주식을 사고 있어. 얘네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기타 법인 개인을 믿고 내가 상방으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카이다르도 몰라요. 카이다르도 모른다고.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승부를 볼 줄을 알아. 승부. 카이다르는 어느 선에서 승부를 어떻게 멋지게 봐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아시죠? 위클리 그래서 만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만기가 그런데 보니까 480까지도 열려있네. 최상단 482.50까지도 열려있다. 상방. 그러면 월요일날 시장에서 이건 코스피 200이에요. 200 기준 200 지수로다가 했을 때 어디가 돌파되면 이런 480이나 482까지 급등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 있죠. 그렇죠? 475.29. 그러면 종가가 얼마예요? 코스피 200이 47 3. 다 기억을 못하겠네. 이게 중반 때쯤 되죠. 그러면 한 2포인트 이상 올려야만이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2포인트. 코스피 200이 475. 한 30 정도 이상 돌파가 돼야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200도 약 2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지지가 돼야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죠. 그러면 2포인트 정도 됐을 때 하방으로 보는 사람은 강하게 매도해서 1포인트 컷을 당하든지, 그 다음에 상방으로 보시는 분은 2포인트 이상 돌파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면 된다. 아시죠? 그렇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 하방은 어떻게 되냐? 465선까지도 열려 있어요. 여기 최고 수익은 금요일날 기준으로
위클리 옵션이 475, 472.5. 그렇죠. 올라가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다 해도 475, 요 언저리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가장 수익이 크니까. 변동성이 큰 걸 싫어한다. 근데 돌파되면 482까지 갈 수 있고, 여기서 무너진다. 그러면 최하 465선까지 열려있다. 요건 세부적으로 지수를 보시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475.30이 돌파되면 상방이고 472.65가 붕괴되면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지수를 분석을 했는데 상방이다 하방이다 논한 게 없잖아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선이 돌파해서 아침 9시 30분에 돌파를 했을 때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없다를 딱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지, 어디서 상방으로 계속 간다 하방으로 간다 얘기한 건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월요일날 갭상승해서 전일 고점을 넘지 못하면, 금요일날 고점을 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 그 하방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하락이 아니고 만기 파동에 의해서 하방에서 결제돼서 마감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하락이 아니고 당일 매매로 추세가 하방으로 음봉이 또 날 수도 있다.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시장을 봤을 때 하락, 눌림, 그 다음에 만기에 따른 눌림, 만기에 따른 상승,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세력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죠. 뻔히 아는 차트로 내려간다. 그거 누구나 다 매도치죠. 그 누구나 아는 차트로 상방을 간다라고 알려주면 누구나 다 상방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두 세력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혜원 분들 시황을 공개해 드리는데요. 공개를 해 드리는데, 정혜원 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위에서 이제 여기까지 분석은 유튜브 회원들이나 뭐 준회원 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드리는데, 정혜원 분들한테는 아침마다 제가 디스코드로 요거 추가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480.50 정도가 3500 심리적 저항선이고, 483.10 부분이 일봉 확장 파동 상단이고 월봉 추세 상단이다. 이런 자리는 올라오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시장에서 476.60이 금요일날 종가 마감이 됐는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방을 승부하고 어떻게 상방을 승부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다 써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저점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어디에서 컷을 주고 어디에서 또 붕괴 매도가 됐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디스코드에 다 전달을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앞에 분석한 내용을 분석하고 통찰력이 없으면 그냥 가입해서 한번 보세요. 자료를. 그러면은 매매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조정 얘기를 왜 했고 여기서 상승 얘기를 왜 했는지, 확률 게임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얘기도 했었고요. 옵션 만기 얘기 다 했고요. 야간 시장에서 대응한 거, 그 다음에 아침마다 디스코드로 이게 다, 이게 이제 정혜원한테 시황 다 나간 거예요. 이게 예측 캔들. 그래서 475.40이 만약에 지켜진다면은 상방이 계속 가는 그런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종가 고가로 가든지 어디 가서 밀리든지 어디 가서 밀리든지 어디 가서 밀리든지. 그 위쪽으로는 477.50 20 내에서 만약에 무너지고 시초가가 깨져버리면 이런 음봉, 그 다음에 5일선 부근에서 밑구리 달고 올라가는 파동, 그 다음에 이런 페이크 파동도 이제 정회원분들은 설명을 다 해드리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지수가 무조건 상승하고 지수가 무조건 하락하는 그런 상승과 하락만 생각을 하는데, 십자파동 세력들은 올렸다가 눌렸다가 가는 파동과 올렸다가 다 중심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십자로 끝나는 파동, 그 다음에 쭉 올렸다가 밑으로 딱해서 어떻게 해머로 파동을 만들죠. 이런 것까지 시황자는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만약에 이게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탁 밀렸으면 하락이 맞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매도 쳤는데 계속 올라가서 위 꼭대기에서 컷당하고 곤두박질 쳤다. 그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계속 갔는데 더 갈 줄 알고 들고 있다가 다 내려와서 손실나서 끝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파동의 어느 저항 어디까지 가면 내가 단기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어디에서는 상방으로 승부해야 되는 자리, 어디에서는 하방으로 승부하고 돌파되면 컷을 줘야 되는 자리, 그리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디는 청산을 하고 반등을 또 봐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를 다 디스코드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써드립니다. 그래서 맥점 구간하고 이거 하방면은 이런 자리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도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을 좀 하세요. 이거 캔들 다 그리는데 뭐 카이사르 머릿속에 있는 거 막 쥐어짜내고 이런 음량 패턴이 됐을 때 다음날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이 과거 차트 경험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만기가 어느 구간에 있고 지금 세력들이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됐는지를 다 생각을 해서 이런 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확률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런 고뇌를 모르고 이렇게 양봉인데 윗골이 달린 것이 없어서 나는 종가 고가로 가는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하나 청산도 못하고 도로 깡통 났다. 반성을 좀 해야죠.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방면 공략 구간은 이런 자리를 권장을 해드린다. 그랬죠. 승부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요 읽어보시고 한번 대응을 월요일날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자리 매도, 그 다음에 매수, 첫 번째 자리. 이런 데서 이제 상방으로 475.40 붕괴 전에 만약에 양봉이 나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485포인트짜리 그냥 수익이 나는 거죠. 이 선물 옵션으로는 한 500%에서 1000%짜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데서 제대로 걸려서. 이게 승부 구간이에요. 이렇게 쫓아가서 만약에 안착해서 매수했을 때는 얼마 수익을 낼 수가 없죠. 477.20 돌파해서 안착한 거 보고 또 9시 30분까지 지지 확보하는지 보고 하면 477.20에 매수가 되겠습니까? 478선 뭐 이런 데서 매수가 되겠죠. 더 올라가봤자 1에서 2포인트 수익밖에 안 나는. 그렇죠. 이건 승부매매가 아니고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매수로 소량으로 하는 거고, 이건 승부매매. 여기가 하방의 승부 매매 구간이고, 그렇죠. 여기가 상방의 승부 구간. 그거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막 지수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여기가 5일선 부근이죠. 473.25 부분. 그 다음에 금요일날 쌍저점 부근. 금요일날. 이런 데서 지지가 되면 승부를 컷 걸고. 컷 쌍저점이면 얼마 안 되죠. 0.5만 걸어도 돼요. 1.0까지 걸 필요가 없어요. 쌍저점이면. 반등해서 양봉 났다. 매수. 만약에 제대로 걸리면 어떻게 시초가까지 다시 가는 거고, 아니면 컷 당하는 거죠. 손익비 좋잖아요. 그렇죠? 471.50은 주봉 중심 값으로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고 페이크 하방으로 페이크 주고 올라가는 그런 파동.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날 이 시나리오를 잘 보시고 본인에 맞는 파동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정회원들은 매일 아침마다 해드려요. 그렇죠? 이거 다 만들려면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그리고 옵션에 대한 거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렇죠? 지금 옵션이 파동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비싸다 싸다. 어느 때 이제 양합이 어느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하방면 기준 행사가 기준 가격 여기 다 써놨고, 상방면 기준가 행사가 기준가 어느 행사가가 어느 선을 지지를 해야 상방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양매수 구간 다 알려드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정회원분들은 시황으로 이미 다 전달했으니까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또 분석을 다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시황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파생에 있어서 지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전망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반대 방향이 틀리면은 옵션으로 양매수를 하시면 되잖아요. 비율로. 왜 한쪽만 꼭 공략을 하려고 하냐고. 만약에 선물로 내가 하방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물 4개를 딱 때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자리에서 때린 것 같다. 그러면 콜을 어떻게 돼요? 거기서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해지를 걸어 놓으면, 만약에 내 계약이 손실이 나더라도 콜 500만원이요. 레버리지가 엄청 세니까 상방으로 10포인트 올라가면 그 500만원이 10배 날 거 아닙니까? 5천만원 되고, 이 4개 때린 것은 뭐 20포인트 당한다고 하면은 얼마 돼요? 거의 2천만원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해지 걸은 게 돈이 더 많이 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5일선 이탈 안 되면 계속 상방이라겠으니까 계속 매수를 들고 가다가 5일선 붕괴되면 거기서 청산해버리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돼? 풋으로 사서 해지를 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매매하는 방법을 그냥 오직 하나로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파생은 양매수도 있고 양매도도 있고 합성도 있고, 내가 매도를 쳤으면 콜로 매수를 해지를 일부 해놓으면 이게 급등했을 때 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풋으로 해지했는데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 9.11 테러 있죠? 테러 때 선물 사고 옵션으로 풋옵션을 해지를 190만원을 걸었어. 이게 얼마 됐어요? 다음날 테러 때 1억 3천이 됐단 말이야. 1억 3천이 요거에. 여기 해지한 게, 여기 뭐 선물로 해지한 거, 선물 얼마 손실 안 해. 요거 1,000만원도 안 돼. 이게 옵션이 얼마야? 네, 몇 배가 난 거예요. 190만원이 1억 한 3천만원 정도 됐으니까. 네, 해지한 게 돈이 더 크게 됐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다시 한번 쭉 하면
금리 S&P는 아직 안 무너졌다. S&P 선물도 계속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 분석을 했더니 조금 월요일날 조금 불안을 하다. 우리 시장은 갈 데가 조금 더 있다. 그렇죠? 조금씩 더 올라갈 때 있죠. 일봉으로 해서 여기 갈림길에서 지금 추세 상단까지 다 왔다. 여기서 버블로 조금 더 갈 거냐 아니면 확장형 상단에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인데 지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느냐. 삼성전자 8만원에서 한번 걸리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걸리는 부분에 윗꼬리를 좀 달았다. 그래서 조금 눌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도달이 됐다. 그래서 선물지수로 쭉 분석을 했더니 좀 과열권에 있고 어느 선을 지지하면 위로 한번 오버슈팅을 더 갈 수가 있으나 지금 형태로 봐서는 옵션 포지션 요 합성 포지션은 477.5에 막아놨다. 그렇죠? 477.5에 10월물은 막아놨다. 그러면 477 안 넘는 선에서 하방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포지션을 보니까 양매도 세력 477.50, 저항, 외인도 477.50, 그 다음 기타 법인 이상, 금융투자는 475. 이렇게 보면 나는 미결제 외인 금투를 믿고 하방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480까지 갈 수는 있는데 최대 수익 구간은 475, 47, 2.50이 지금 최대 수익 구간이다. 분석이 다 끝났어. 그러면은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캔들을 이렇게 보니까 상방은 475.40을 지지하면 상방으로 일단 갈 것 같다. 근데 가다가 전일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477.50을 돌파 못하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의도 터지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이사르가 딱 정한 거예요. 477.20을 기준을 세워서 이 자리를 올라타면 추가로 483까지 가는 파동으로 상방으로 보겠고,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삐리리 하고 475.40 붕괴되면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카이사르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방 공략 구간, 그렇죠. 상방 공략 구간 475.40 지지하면 상방으로 공략을 하겠다. 만약에 477.20, 477.65에 2, 3, 5분부 음봉이 발생되면 나는 하방으로 공략하겠다. 컷은 어디 478.45. 금요일날 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컷. 아셨죠? 이렇게 대응을 한다. 옵션으로 봤더니 이날 하방에 477.50이 그래서 2.5가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를 돌파 못 시키면 여기 지지하면 하방이고 요게 붕괴되면은 그때 나는 컷을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477.50을 눈여겨보겠다. 그리고 콜 쪽에 472.5물이 2.5를 지지하고 475물도 1.5를 지지를 하게 되면 올 지지선이 형성이 돼서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지지하면 계속 상방으로 고를 하겠다. 이런 전략에 의해서 세우는 거고, 그래서 양매수는 477.20, 477.50 여기가 상방 엄청난 싸움 구간이기 때문에 양매수를 하는 구간이다. 위로 480이든 483이든 가서 내가 수익을 챙길 것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471점 최대 50까지 하방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막히고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상방으로 또 가는 자리잖아. 지키는 자리.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위로 가는 자리, 이거 밑으로 가는 자리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양매수를 또 하겠다. 그렇죠? 내려가면 수익이 크니까. 그리고 471.50에서 473.25는 내가 콜로 승부를 보겠다. 여기 올라갔는데 왜 하방 승부는 없습니까? 이것은 그때 이제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위에 분석을 쭉 한 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고 양매수 구간 쓰고 하는 거예요. 차트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 분석과 월물 포지션 분석, 세력들 가지고 있는 거, 위클리 만기 분석,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부 했을 때 최적 구간, 내가 승부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과연.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 3시간에서 6시간 걸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예. 이렇게 분석 꼼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집어쳐야죠. 예. 여러분들이 집어치든지 카이사르가 집어치든지. 그렇죠.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서도 컷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과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안 냈다? 그러면은 그날 서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컷은 짧잖아. 1포인트 컷 당하는 거야. 근데 제대로 그 자리를 딱 맞았다 그러면 하방으로 3포인트, 5포인트짜리 수익 나는 거고 상방으로 3포인트짜리, 5포인트짜리 수익이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시황 분석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석 꼼꼼하게 듣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분석을 신뢰하지 않으면 참고하지 말라고. 요거 제가 지금 2주 전부터 얘기했고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기술적 분석을 하기 싫다 그러면 다 안 들으셔도 된다. 아셨죠?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